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상대는 재작년 말부터 만나 약 2년 반 정도 만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의 회사 동료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현재는 임용 준비를 하며 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그런가 성격도 늘 밝았고 세심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적 융통성도 있다 보니 제 회사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꾸준히 싸줬었고, 평소 모든 일과 말에 정말 배려심 많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과 맛집, 선물이며 편지까지 모두 잘 챙겨주고 제 자존감도 채워줬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투신한 날,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 같았던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보듬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늘 제가 우선이었고 사랑을 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한 사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결혼은 나와 먼 얘기라고, 독신으로 혼자 살겠다고 했던 제가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 또한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응원하고 모든 시간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일과 휴식, 가족 또는 친구와의 시간 등, 물론 자주 부딪히기도 했지만 무던히 대화로 풀려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바쁘게 노력했습니다. 사실 제가 불안해지고 의심이 가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굳이 일일이 작은 행동까지도 해석하며 깊게 생각하는 건 오해를 만든다 생각하기도 했었고, 굳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 보여주는 모습만을 애써 믿었습니다. 평소 제 연애 가치관 중 가장 크게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과 여자 문제입니다. 전 남자친구들과의 바람, 여사친 문제들로 헤어진 경험이 여러 번 있기에 정말 극혐합니다. 이젠 그냥 애인의 여자 지인까지도 싫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것만으로도 난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본인은 남중 남고 공대를 나오기도 했고 대학 동기 말곤 여사친도 없다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보듬어줬습니다. 의심되는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겠거니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은 연인 사이의 믿음을 강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문제들 중 여사친들과의 연락, 남쪽 카페에서 하는 후방짤들, 공유 및 저장, 그리고 야동보기 등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람밖에 없듯 그 사람에게도 여자는 나뿐이길 바라는 욕심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핸드폰 보는 것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냈었습니다. 물론 핸드폰 보는 행위를 싫어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제 불만을 잠재우는데 일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이도 싸웠습니다. 정말 힘든 날들이 계속됐고 이후 합의를 봤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하는 문제에 대해 강요나 언급을 최대한 줄일 테니까 핸드폰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같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항상 피했습니다. 설령 보더라도 저도 싸우기 싫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대충 겉이나 윗부분만 보고 줘버렸습니다. 나만 봐?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행동이었달까요? 그땐 제가 많이 예민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촉들이 계속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곧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남은 휴가날에 제 자취방에서 같이 쉬자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한 상황이었고,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하다 그 사람이 너무 덥다고 샤워하겠다며 씻으러 갔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사람은 어딜 가든 핸드폰을 들고 가는데 화장실에도 들고 가서 샤워할 때도 유튜브나 게임 방송을 켜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핸드폰을 제 방에 두고 갔습니다. 핸드폰이 다 고장나서 전원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곧 핸드폰을 바꿀 예정이었고 충전기 꽂아두고 씻으러 갔더군요. 평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핸드폰 속이 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핸드폰 같이 보자고 해도 가리고 피하고 해서 사실 핸드폰 패턴을 눈으로 외워뒀었습니다. 그렇게 슬쩍 카톡을 들어갔는데 역시나 대충 보니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네. 미안하게. 그만 넣어두자.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카톡 대화 목록을 쭉 끝까지 내리는데 이상한 카톡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만남 시작부터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여친과 3년, 전전 여친과 2년을 만나왔었고 그 해에 어플로 많은 여자들과 만나 사귀고 술 먹고 모텔을 갔었다고요. 한두 명과 만난 게 아니라 진짜 20명에서 30명은 좋게 되더라고요. 작년 10월 말까지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평소 이상하다거나 대충 넘어간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옛날 전 여친인 것 같다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던 차에서 발견한 립스틱과 여자 스킨. 썸 탈 때 가족과 갔었던 마카오는 전 여친과 갔었고 본인 가족이 키운다던 강아지도 전 여친의 강아지. 심지어 그 강아지 사진으로 다른 여자들한테도 마음 얻으려고 똑같이 다 보냈고 저랑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고 나서 저녁엔 가족과 외식이 있다고 했는데 전 여친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주며 밤을 같이 보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거나 친구들 만날 때 또는 그 사람이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는 어플로 여자를 만나 모텔을 간다거나 남쪽 커뮤니티에서 남자 한둘을 더 모아 어플로 만난 여자들 콜 기다려서 같이 술을 먹는다거나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자고 온다거나 2살 애 있는 유부녀와의 폰색 시도했던 기록까지 아니면 사소한 연애들 등등 제가 커플로 하자고 사준 이모티콘을 똑같이 다른 여자한테도 사줬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대화 몇 개는 핸드폰으로 찍어뒀고 전 여친들과의 카톡은 제 핸드폰으로 보내놨었습니다. 그때 멘탈이 정상이 아니라 손도 덜덜 떨렸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사진으로 남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며 설명하라고 한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딴 여자와의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고 그날 오픈 채팅방에서 친목 대화만 하거나 임용고시 준비생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2대2로 2번 정도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친들도 사귄 게 아니고 힘들다고 연락와서 그냥 받아만 준 거라고. 내가 알던 사람인가 싶어 충격이 컸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힘들 때 보듬어주고 날 사랑한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본 내용에 대해 말해줬더니 결국 모두 시인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왜 딴 여자들이랑 모텔 가고 그랬냐고 하니 그제서야 본인은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2년쯤 만나면 여자로 안 보이고 가족처럼 익숙해져서 성적인 자극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헤어진 적도 있었는데 저랑 할 때마저도 야동 배우를 생각하며 한 적도 있다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평소 속궁합도 진짜 안 맞았고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고 되새기며 의미를 다르게 두어 행복해 했었거든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발정난 개자식이라고
쌍욕을 퍼붓고는 마냥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고요. 저를 다 속이고 위선적으로 기만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감당 못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내내 울며 저에게 빌더군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일인 거 알고 과거엔 그렇게 시작했으나 자기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정착하지 못했었다고. 저를 사랑하고부터는 진짜 다 정리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게 된 지는 작년 말, 올해 초부터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지운 건지 진짜 없는 건지. 작년 10월 말 이후에는 대화 목록이 없긴 했습니다. 어쩐지 최근에 더 나를 사랑해주는 느낌이라 저는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곤 믿음을 저버린 거 알지만 앞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월급도 저에게 다 보내고 카톡, 네이버 카페 등등 모든 계정들을 저와 공유하며 언제든 화상통화를 하고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던히 노력하겠다고. 평생 사죄를 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젠 제가 전부라고. 며칠 동안 정말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밥도 먹지 않고 출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격한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러졌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운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와중에도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길들여진 거겠죠. 그 사람이 주는 일상, 물질적인 것, 익숙함, 이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이 사건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고 일상엔 그 사람이 전부였기 때문에 저의 집도 그렇고 어디든 그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결론이 났는데도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몇백 통의 전화와 카톡이 왔어요. 나에게 잘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와중에도 희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습마저도 거짓일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며칠 또 답장을 하고 내 마음이 확신이 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만 만나서 술을 먹었고 잤습니다. 그렇게 연락은 이어가는 중이고 답장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은 제가 한심하고 어이없을 거란 걸 압니다. 욕먹을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요. 당연히 지인들도 다 막아섭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저도 머리로는 다 알고 정리가 됐었는데 왜 아직 옆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곧 회사도 그만두는 상황에 애인과 헤어지면 진짜 혼자인 건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지? 하는 원망도 했으나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고장난 핸드폰 덕분에 제가 우연히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게 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걸 생각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과거는 퇴적되어 지금까지 쌓이고 그 퇴적의 결과가 우리의 각자라는 걸. 결국 과거를 회피한들 벗어날 수 없고 유보시킨 결말은 나에게 파국을 불러올 거라고. 또 그 사람에게 익숙함을 느끼며 길들여진 저를 보며 세상은 정말 새를 위해 있는 걸까?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 한심하게 자책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도 날 이용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취할 것 다 취하고 버리면 되지 생각했으나 분명 전 그 사람에게 휘말리고 결말은 이도저도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쥐어줘 버리겠지요. 근데 진짜 감정이 배신감도 크지만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자꾸 결말을 회피하려는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